네, 이번에는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x를 x-1이라는 1차 함수로 가져올게요. 나머지 2차 함수든 삼각함수든 뭐 상관없이 다 똑같이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선 그냥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y절편 -1이고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얘가 y는 fx 그래프고,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 작년에 이제 고1 때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대값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절대값 없애야 된다 했잖아요. 절대값 없애는 방법은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얘도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 두 번째 x가 0 미만일 때, 그때 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근데 0보다 작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그래서 x-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요. 있는 그대로 그립니다. x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x-1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얘만 가져오죠. 오른쪽에 있는 얘만. 그리고 0보다 작은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 마이너스 1인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이 V자 모양으로 생긴 이 그래프가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하기에는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이 x에 취해져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나 같은 요거 하나의 범위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정해지겠죠? 이것만 그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0보다 작은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x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 y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지겠죠? 첫 번째, y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y는 fx, 두 번째, y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y는 마이너스 fx예요. 자, 그럼 이것도 그려보겠습니다. y가 0보다 크니까 x축 기준으로 위에 그려져요. 무엇이 그려지냐면 fx 그래프가. 그러면 원래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0보다 큰 것만 가져와야 돼요. y가 0보다 큰 것만. 그러니까 얘만 가져와야 돼요. 0보다 큰 얘만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린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시키면 돼요. x축에 대하여.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y가 0보다 작은 이 범위는 할 거 없이 요것만 딱 그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만 딱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린 다음에 y의 절대값 되어 있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이고, 그 말은 그래프상으로는 x축 대칭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얘를 x축에 대칭시키면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x, y 모두 다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럼 지금은 네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네 가지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함수식을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할 거 없이 딱 이 첫 번째 경우, 이 경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다시 살려줍시다.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함수의 그래프는 저 범위는 지금 x, y 다 0보다 크니까 1사분면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x, y 모두 양수니까 절대값 y는 그냥 y가 되고 절대값 x는 x가 되죠. 그래서 저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가져와요. 그러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1사분면이니까 이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만 가져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보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으니까 이 지금 방금 그린 이 그래프를 y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돼요.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에 비해서 x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그래프로 생각해보면 y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기겠죠. 물론 여기는 1이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첫 번째에 비해서 x, y 모두 다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그래프인 얘를 x, y 모두 다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y 절대값은 fx 절대값 그래프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귀퉁이에다 적겠습니다. 그럴 거 없다. 그냥 첫 번째에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체 절대값 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죠. 이럴 때는 y는 fx 그린 다음에 y 값이 절대값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이 원래 그래프에서 음수 쪽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y는 절대값 fx 그래프죠. 절대값이 x라는 문자에만 씌워져 있느냐 아니면 fx 전체에 씌어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먼저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절대값이 x에 있느냐 y에 있느냐. 절대값이 x에 있다면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린 그것을 y축 대칭시키면 되고 절대값이 y에 있다면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린 그 그림을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축 대칭시키면 되는 거고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둘 다 부호가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원점 대칭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다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완성됩니다.